간호사를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재택치료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강원도가 재택치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속초 영랑호 산책로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경찰과 속초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10년 새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동해안 어민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어가 소득도 높지 않아 어촌 소멸이 빨라지고 있는데 현실에 맞는 지원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놀이시설이 거의 들어서 사업 공정률이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어린이날 공식 개장할 예정인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비대면 진료를 받는 재택치료가 지난달 중순부터 강원도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23일 문을 연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단입니다. 간호사가 코로나19 감염 환자에게 병세를 확인합니다. 그 냄새랑 맛 안 느껴지시는 거는 이제 많이 괜찮아지셨는데 그거 계속 괜찮아지시고 있나요? 코로나19에 걸렸지만 증상이 없거나 증세가 크지 않은 환자를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물론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자기 집에서 지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등 자가치료 키트와 격리 중 필요한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받습니다. 애들 때문에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게 애들 심적으로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했거든요. 현재 강원도에서는 의사 3명과 간호사 4명이 하루 2번 확진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14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18명은 치료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증상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성인 1인 가구가 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소아, 청소년과 보호자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활치료센터나 병상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과 경증이라서 입소가 필요치 않고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실제 재택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도 80%로 높았습니다. 또 재택치료를 진행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을 꼽으라고 했더니 집에서 치료를 받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몸도 아픈데 낯선 공간에 있는 것보다 좀 안정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강원도는 현재 12세 이하 어린이나 50세 미만 1인 성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택치료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의사와 간호 인력도 보충할 계획입니다.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재택치료에 대한 안전성, 심리적인 그 정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고 증상 악화 시 병원 후송과 입원 과정도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막기 위해서는 재택치료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을 시정해야만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8일 만에 20명대로 줄어든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8개 시군에서 18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원주 9명을 포함해 강릉 3명, 춘천과 태백 등 나머지 6개 시군에서는 각각 1명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속초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6,403명입니다. 제56회 설악문화제 시작을 알리는 산신제 행사인 설악소사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속초시는 당초 다음 달 1일에 설악소사를 열 계획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일주일 연기해 다음 달 8일에 진행하고 12일에는 코로나 이후 설악문화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축제 포럼을 엽니다. 설악문화제는 1966년 고대 제천 행사인 설악소사를 중심으로 한 설악제로 시작해 주민 참여 종합문화축제로 발전했습니다. 올가을 양양 송이 가격이 120만 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풍작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채취량이 적어 당분간 송이 금값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하겠습니다. 송이버섯 1등 120만 600원. 올해 양양 송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추석 명절 이후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것이 보통이지만 올해는 명절 이후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양양 송이 1등급 가격은 24일 1kg에 100만 원을 돌파한 이후 어제 110만 원을 넘더니 오늘 또다시 12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150만 원대까지 치솟아 말 그대로 금값보다 비싼 송이버섯 몸값을 자랑합니다. 가격을 떠나서 뭐 A급은 A급 사달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얼마라고 얘기를 하지. 얼마 선이 돼야지 산다. 이처럼 양양 송이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늦더위 등의 영향으로 송이 생육 조건이 나빠 채취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1등급 송이 하루 공판량은 2kg 안팎에 불과하고 전체 송이 수매량도 30kg대로 줄었습니다. 지난달 비가 자주 내리면서 송이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돼 공판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는데 이후 낮 기온이 25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져 작황이 부진하고 품질도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는 공판 기간 28일 동안 전체 7,900kg이 채취됐지만 올해는 20여일이 지난 현재 2,700kg 채취에 그치고 있습니다. 30kg 이하로 3번 이상 떨어지면 공판을 종료하는데 지금 현재 어제 오늘 같은 데는 한 30kg, 38kg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예전보다 공판 종료일이 좀 조기에 좀 끝날 것 같습니다. 동해안 다른 시군도 비슷해 삼척 4,800kg, 고성 1,800kg, 인제 850kg, 강릉은 460kg 등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절반에서 최대 6분의 1 수준까지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산지에서는 단풍철에 접어들면서 낮 기온이 낮아지고 일교차도 커지면서 송이 생산량도 다시 반등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양양 송이를 필두로 한 송이버섯의 금값 행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어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촌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촌 뉴딜 300사업으로 어촌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최근 10년 사이 동해안의 어민은 3만 2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8%, 4명 중 1명이 어민을 그만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어가 소득도 도시 근로자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그만큼 형편도 좋지 않아 어촌의 소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해양이나 어촌 등이 레저 공간으로 떠오르면서 어촌 체험마을 방문객만 해마다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촌 마을이 소멸과 발전이라는 양가적인 측면에 놓였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300개 어촌을 선정해 어촌마다 100억 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강원도에서도 3년 사이 동해의 어달항, 삼척의 초곡항, 고성의 바나망과 속초 장사항 등 12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강릉에서도 정동, 심곡 등 2개 마을이 뽑혔는데 강릉시는 남부권 관광시설의 핵심인 바다 부채길 연장 사업을 어촌 뉴딜 300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안 당국길이 기존에 있던 데가 2.86km인데 500m 구간이 단절되어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번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연장을 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해안 당국길 조성이 되도록 정부에서는 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지원 조직인 리빙랩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맞춤형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칭 강원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촌 현장 밀착형 전문 조직으로서 어촌 특화 사업 등을 벌이는 한편 지속적인 역량 강화 추진, 어촌 인력 개발 등에 나서자는 겁니다. 어촌 활성화뿐만 아니라 각종 해양수산 기업을 육성하고 해양수산 관련 기술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인력까지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기 있는 연안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모처럼 찾아온 단비 같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춘천 레고랜드가 내년 어린이날 공식 개장합니다. 부대 시설을 제외하고 놀이기구 등의 테마파크 공정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이승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춘천 중도에 조성 중인 레고랜드 리조트. 형형색색 블록을 쌓아 만든 듯한 전망대가 하늘 위로 높이 솟아 있습니다. 전망대 아래로는 모두 7개의 테마구역이 조성됐습니다. 중세시대 분위기로 꾸며진 레고캐슬. 해적의 바다에서는 물놀이 기구인 스플래시 배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레고시트에서 어린이들은 운전 연습을 하고 면허도 딸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를 옮겨놓은 미니랜드와 닌자고 월드도 눈길을 끕니다. 레고블록을 하나하나 쌓아 만든 조형물입니다. 레고랜드는 이처럼 조형물에만 약 3천만 개의 레고블록이 사용됐습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선보이는 춘천 레고랜드는 세계에서 2번째,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아름다운 중도에 물과 산으로 둘러싸여진 그런 테마파크라는 점이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광객을 수용할 호텔과 주차장은 아직 남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호텔은 현재 35%의 공중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3월 중에 이제 완료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이제 총 4,000대 계획인데요. 연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레고랜드는 오는 30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정판 연간 이용권을 우선 판매합니다. 춘천 레고랜드가 국내 대표 가족 여행지로 기능하며 취약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 최근 속초시 영랑호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밤 속초 시민 2명이 영랑호 산책로에서 30대 남성에게 흉기에 찔리는 일이 발생한 이후 평소와 다르게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는 등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속초시는 영랑호는 물론 시내 공원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의 한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난 불로 230여 제곱미터 규모의 주택과 컨테이너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3,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가을철 고향으로 돌아오는 어미 연어의 안전한 산란을 유도하는 그물길을 조성합니다. 양양군은 연어가 돌아오는 남대천에 2천만 원을 들여 자연 산란을 유도하는 그물길을 제작해 설치합니다. 양양 남대천은 우리나라 연어 70%가 돌아오는 국내 최대 연어 회기 하천으로 양양군은 생태교육과 체험 등을 위해 내수면 생명자원센터와 연계한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속초시가 갯녹음 심화에 따라 연안 생태계와 수산자원 서식지 복원을 위해 대포항 연안 해역에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바다숲 조성 사업은 기후변화 등으로 갯녹음이 심화되고 있는 대포항 연안에 인공 어초를 투하하고 해조류를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억 1천만 원을 투입해 12월 말까지 해조류를 이식하고 2019년 설치된 인공 어초와 연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고성군 최북단 현내면 대진리에 생활 SOC 복합 공간이 조성됩니다. 고성군은 현내면 사랑의 어촌활력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국무조정실 공모에 선정돼 대진리 일대 4,900여 제곱미터에 100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현 복지회관을 대신해 생활 밀착형 기반시설을 설치합니다. 조성되는 시설은 작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과 주거지 주차장, 마을 목욕탕으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강릉 커피축제가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강릉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강릉문화재단은 강릉 대도호부 관아와 안목해변, 송정동 등을 주요 무대로 가족 단위 행사를 진행합니다.